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자료 명문 읽기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 이름은 한정수 교수입니다. 현재 우리 사학과에 봉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학 동안에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을 하고 또 건강도 여러 가지로 챙기느라 바빴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제 역사자료 명문 읽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 강의보다도 우리 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주차별로 강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강의 주제라든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평가 방식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먼저 역사자료 명문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목적, 목표에 대해서 또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자료 명문 읽기라고 하는 과목 이름을 보시게 되면요, 네 가지 단어가 복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세 가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료라고 하는 거하고 명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읽기라고 하는 거하고 요 네 가지 단어가 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사 자료는 사실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다가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그런 문장 혹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혹은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잘 감명을 주는 그러한 글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깨달음을 주거나 하는 그런 어떤 문장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읽기가 있습니다. 사실 읽기라고 했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것이 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읽기 플러스 쓰기 플러스 이해하기 플러스 해석하기 플러스 비판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자료 명문 읽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과목은 역사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사료와 사론 등을 직접 접하도록 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서 간단하게 이 과목에 대한 그런 설명 조금 더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대별 주요 역사서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당시에 역사서가 쓰여진 혹은 이제 역사서에 쓰인 그런 어떤 그 당시에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이식하였는가와 사료에 대한 기록 방식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기체이냐 편년체이냐 기전체이냐 기사체이냐 본말체 기사 본말체이냐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어서는 그러한 사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료 비판 능력과 사료가 갖는 역사성을 이해하는 방법 등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밑에 있는 나아가 주요 역사가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파악 방식과 기술 방법, 역사관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피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료가 있습니다. 그 사료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누군가 썼겠죠. 그럼 그 누군가를 우리는 기록자 혹은 이제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역사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팩트 즉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을 해가면서 정치적인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입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는 이제 계급적, 계층적 입장에 따라서 사료를 기록을 할 때 바로 이제 다른 어떤 그 뉘앙스로다가 기록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는 또한 그 자신이 살아온 시대 배경이라든가 학습 배경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그
역사관,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배경, 그 역사가가 성장해온 그런 시대 배경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을 때 그 사료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료가 갖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역사관,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무엇인가, 단순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인가, 나름대로 일정한 입장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는가, 혹은 또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서 기록을 자신에 맞춰 가지고 시대에 맞춰 가지고서 이를테면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 조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어떤 그 역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역사 관련 유명한 문장 등을 일단은 뭐 제가 추출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사료를 읽으면서 추출을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의 역사관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과목은 역사학 입문 학생들에게 역사가와 역사서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 목표입니다. 이 강의 목표에서는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역사학에서 주목하는 주요 역사가와 역사서 등을 찾아서 그 검토를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역사자료 명문 읽기 강의에서는 이 교수가 이제 춘추라든가 논어라든가 사기라든가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이해치카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역사가하고 역사서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강의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중요한 역사서 혹은 역사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까지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주요 역사가와 역사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시각으로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역사가는 누구인가? 또 역사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재의 여러분의 입장에서 혹은 이제 뭐 앞으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또 이를 검토하는 어떤 방법, 시각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강의 목표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에 따른 역사 파악 및 기록의 내용을 구분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세울 수 있다. 참 어렵죠. 이것은 뭐냐면요. 시대에 따라 역사 파악이라든가 기록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구분하고 또 역사를 갖다가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묘청의 난과 같은 그런 사실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묘청의 난은 당연히 역사 기록에서는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모반 반란의 사건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란이었기 때문에 모두 이제 그 처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당연한 그런 부분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묘청의 난은 시대의 어떤 저항 정신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쓴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 혹은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이 세운 역사 이해 방식과 기록 이해 방향을 역사관으로 체계화하여서 쉽고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이제 부족한 그러한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신이 세운 역사 이해 방식과 기록 방향을 역사관으로 체계화한다. 역사가가 일정한 역사관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이 네 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으로다가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4년간 우리 사학과에서 수업을 한 다음에 최소한 2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한 우리 역사 전공 학도로서의 어떤 그 4년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별 강의 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1주차서부터 15주차까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겨울 굉장히 춥게 보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지만은 마음과 가슴과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초유의 그러한 우리 그 사태를 우리 대한민국 맞게 되었고 앞으로 세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강의 개강 시기도 늦춰지고 졸업식도 취소가 되고 입학식도 취소가 되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됐던 거죠. 또 강의도 16주차 강의를 우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15주차 강의를 갖다가 이제 그 권장을 하는 그러한 현실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당히 좋아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모두 학구열에 불타 있는 그러한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갖거나 혹은 이제 그 보다 강의에 대한 질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담보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서는 강의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환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넘어서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그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1주차부터 15주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강의의 목적과 방법, 그 과제 소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춘추와 논어를 통해서 춘추 필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그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서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2주차에서는 이제 우리 역사학의 동양사 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마천과 사마천의 생애 그리고 사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중국 진나라 한나라 할 때 한나라 때에 이 사마천이 이제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또 어떻게 해서 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였고 또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2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태사공 자서 읽기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태사공은 아시다시피 사마천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문을 지었기 때문에 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주차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태사공 자서에 대해서 읽는 그러한 시간이 있겠고요. 그리고 3주차에 가게 되면요. 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태사공 자서를 갖다가 해석을 또 해보고 읽어도 보고 또 그 의미를 갖다 이해를 하면서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주차 수업에서는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죠. 헤로도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가 쓴 책이 히스토리아, 역사죠. 진리 탐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히스토리아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 헤로도투스의 생애와 역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 속 명문을 찾고 여러분들도 한번 선정을 해보고 각자가 선정한 내용을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5주차에는 반고, 한나라 때 인물입니다만 역시 반고라고 하는 인물과 그가 쓴 한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한서와 서문 읽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국 한나라 때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이런 그 정사라고 하는 이 책들이 쓰여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쓰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주차에는 여러분들 잘 아마 잘 모르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나라 때 인물인 유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직이가 쓴 사통 이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유직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그 사통이란 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동양본 동양판의 어떤 그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또 역사가는 누구고 또 역사를 어떻게 쓰고 또 역사를 어떻게 비판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바로 유지기와 사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통 서문과 내용 속 명문을 갖다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7주차에는 김부식과 삼국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삼국사기 서문과 또 삼국사기에 나오는 사론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또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왜 그러한 비판을 하는가 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주차에는 이 고려사 법례와 고려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개가 있겠고요. 9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고려사라고 하는 책은요, 묘하게도 후대에 이제 조선 초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는 세종하고 그 다음에 문종대에 이제 그 정리가 되게 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고려 시대 당대에 쓰여진 그 실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학자들이 고려시대는 천자국이고 조선시대는 제후국인데 이 제후국의 입장에서 천자국 체제에서 유지되었던 천자의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고려사 법례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제시를 해봤습니다. 10주차에서는요 태조 왕건 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태조 왕건이 직접 구술하고 쇠수리가 썼다라고 하는 이 훈요 10조를 갖다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주차에는 우리 드라마로도 유명하죠.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과 그리고 그의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축이 된 이 삼봉집을 갖다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봉집은 아시다시피 개인 문집입니다. 개인 문집이지만은 개혁가로서 혹은 제도를 정비한 그런 사상가로서의 정도전의 생각이 많이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제도 정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두 번째 시간에 삼봉집 서문과 그 내용 속의 명문 읽기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12주차는요, 우리 이제 실학자로서 역사가이기도 한 이 한치윤과 그리고 그가 쓴 해동 역사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동 역사의 서문과 내용 속 명문 찾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있을 예정이고요. 13주차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주로 동양 사 속에서 역사가와 역사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13주차에서는 우리 근대 혹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친 그러한 어떤 그 역사가와 그가 남긴 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3주, 14주차에 다루는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제로도 쓰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주차에는 마르크 블루호와 역사를 위한 변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요. 또 나아가서는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고 한 책 속에 있는 명문 찾기와 소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4주차에는요. 이에치카와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역사는 무엇인가 속의 명문 소개하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서부터 14주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그런 이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역사가와 역사서를 다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스로 역사 속 명문을 갖다가 찾아보면서 이해를 하고 토론해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주차에는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주차별 주제를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강의는 늘 그렇듯이 수강생의 요청 및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차별 강의 주제라든가 분량 등은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평 에세이, 수업과제, 출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서평 에세이 두 편인데요. 각 10씩 20입니다. 수업과제 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10% 이렇게 반영이 돼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서평 에세이에 대한 그리고 수업 과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수업 과제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각 주차별로 역사가와 역사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역사 명문을 갖다 뽑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서문이라든가 주요 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수업 과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평 에세이는요. 예, 여기 마지막 과제는 무엇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서평 에세이 작성 지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에 해당되는 책은 마르크 블루가 쓴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평을 쓰고 4월 26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분량은 A4 용지 5매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표지가 포함되질 않습니다. 여기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표지를 제외하고 5매라고 하는 거죠. 표지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6매 정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 부분에서는요 무엇을 갖다 하냐면요 당연히 제목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그 자기 캐릭터 사진이라든가 목차 이런 걸 넣어서 좀 재미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할 때는요 독창적 메시지가 좀 드러날 수 있게끔 제목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컨대 뭐 이건 적합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위한 변명을 갖다 읽으면서 쓸 수가 있는 하나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자와 책과 여러분들이 읽은 그 출판
출간사라든가 출간 연도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가 있겠죠. 목차의 경우에는요, 어떤 내용이 쓰여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 압축해서 순서대로 이제 그 해야 됩니다만은 첫 번째는 왜 이 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갖다 서술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자 소개입니다. 마르크 블루는 어떠한 사람인가? 생애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죽은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가 아마 이 저자 소개에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술 목차 및 요약입니다. 이 책의 전체 목차 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 장정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은 명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해석 그리고 역사학도에게 주는 교훈 등을 갖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이제 기본 형식이 됩니다. 요 내용은 목차상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은 요 제목의 명칭은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과제죠. 두 번째 과제는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앞서 설명을 했던 이제 역사를 위한 변명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과제는 6월 12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명한 역사가와 역사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읽어본 그런 어떤 그 우리 사학과 학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강의를 갖다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 그 지금 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유시민 선생이 바로 이제 쓴 책 가운데에서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가면서 우리 수업에 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이제 그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곳곳 뭐 몇 군데에서는 좀 잘못된 그런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역사가와 역사서의 변천 을 서구 역사가 동양의 역사가를 포함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테마들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책을 가지고 하겠다, 이 책을 가지고서 과제를 하겠다. 라고 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청을 하면은 이제 수락을 할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과제는 이렇게 이제 역사를 위한 변명 그리고 이제 그 역사란 무엇인가 요 두 가지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역사자료 명문 읽기 강의 OT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